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금을 조금 마련해야 할 만큼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그런 예측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가시화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죠.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지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드릴 텐데요. 증시 그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보면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지금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마이너스 0.54%, 2496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2500포인트를 기준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약간 좀 반등하고 하락이 이렇게 계속 이어졌었는데 2500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73%, 82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낙폭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전광판 보시면 파란색이 훨씬 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났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오늘은 약세장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표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거래대금. 거래대금이라는 건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 이런 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근데 거래소 지금 거래대금이요 8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0조 이상 이렇게 넘어갔다가 요 며칠 동안 9조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은 9조도 무너지고 8조 7천억인데요. 거래 대금으로 거래수가 8조 7천억이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강세장이다 그러면 15조, 20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점차 줄어드는 이런 것들은 모양이 좋지 않다.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요. 코스닥은 7조 8천억입니다. 코스닥이 한 보름 전만 해도 17조 이렇게 거래대금이 됐었습니다. 반토막 이상 지금 거래대금이 줄었다 하는 것은 코스닥 쪽이 완전히 그 활기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놓고 봐도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21선 제가 그 어제 21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21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최근 한 반년 동안 21선을 이렇게 그리면 지금 그 위치는요. 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보름간 이렇게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런 거는 요 21선이라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명선이라고도 그러고 심리선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21선 아래에 있는 시장은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심리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심리가 이게 좀 죽었다. 그렇죠?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많이 약화된 활기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게 한 보름쯤 지금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이 가장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이렇게 보면요. 보이시죠? 시장에 힘이 이렇게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거래들을 많이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소 모양이 이렇고요. 거래소 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루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오후 들어서 이렇게 약간 투매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장이 안 된다 싶으니까요. 이렇게 답답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종가 무렵에 이렇게 살짝 올리기는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장 모양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그래프 보면요.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코스닥 일봉 이렇게 보면요. 21선이 이렇게 깨졌죠. 21선. 이렇게 그려보면 21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에 이렇게 일봉들이 위치해서 코스닥도 모양이 좋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대해 본다 그러면 여기가 51선이거든요. 이게 수급선이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이렇게 좀 밀렸을 때는 거기에서 반등을 해줬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래 대금이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근데 이번에는 거래 대금까지 많이 약화가 되면서 반등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거래량이죠. 거래 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활기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51선에서 반등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측보다는 대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약세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방법은 딱 하나다. 수익난 계좌 그 종목들 일부 이익 실현하고 또 아니다 싶은 종목들 손절매하고 그러면서 계좌에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빠지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 근데 주식시장이요. 이렇게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잔인합니다. 오르는 시장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빠지는 시장도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충 많이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투매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그때에서부터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불안감이 확대가 되면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부분을 붙지만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 빠지면 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특성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빠지면 생각한 것보다 더 빠져요. 올라가는 시장도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대충 요 정도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지 여기서 팔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그 후에 이렇게 더 많이 올립니다. 이게 어떤 그 인간 심리의 관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쏠림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빠질 때도 그런 관성이 작용한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자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좌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 보면 빠지는 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금 가지신 분들한테는 주가가 많이 빠지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계좌에 한 30% 내지는 한 50% 정도 현금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썩 좋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하는 거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수급 말씀드리면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1,2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또 한 1,200억 정도 매도 우회했고요. 개인들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약간 플러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패턴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그걸 다 이렇게 사주는 모양이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한 21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사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특징은 외국인들이 오늘 1,200억 매수 우회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삼성전자를 매도 우회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65만 주 매도 우회했고요. 기관들도 한 85만 주 매도 우회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현대차를 외국 애들이 28만 주, 기아를 61만 주 매수한 거가 조금 눈에 띄죠. 그래서 이쪽 삼성전자를 파는 대신에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를 많이 사고 있다.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매 그 패턴이 조금 바뀌고 있다. 물론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하루 팔았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시장에서 그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좌에 반드시 현금을 조금 마련해야 된다. 이익 난 종목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익 실현하고, 또 손해 난 종목이라고 그래도 별로 비전이 없어 보이면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시장이 오늘 모양이 아주 좀 많이 일그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그 조금 그래도 얘기할 만한 종목들,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요,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오늘 처음으로 매도 우위를 했고, 현대차를 꾸준히, 지금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이렇게 꺼내서 보면요, 그렇죠. 오늘도 한 28만 주, 근데 보통 한 10만 주, 20만 주씩 이렇게 근 한 달간 이렇게 매수 우위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3년 1년으로 따지면 13조가량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그러는데요. 삼성전자가 아마 2023년 10조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0조 넘게 이렇게 이익을 내던 삼성전자가 10조가 안 될 만큼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과정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금년에는 한 13조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날 것으로, 그래서 자동차가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요. 또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 같은데요. 3년 후에는 토요타나 폭스바겐을 제치고 현대차가 글로벌 점유율 1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예측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현대차의 앞으로 그 성장성에 대해서 좋게들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들 팔았을 텐데요. 제 고객 그 잔고를 보니까요, 이제 현대차가 한 5% 정도 이제 이익이 났어요. 예전에 높게 사서 물렸다가 요 어디 금방이겠죠. 그랬다가 이제 그 가격대에 살짝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현대차 오래 보유하신 분들 이제 아마 수익이 조금 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다 그러면요, 요 앞에 고점은 이제 이렇게 살짝 넘겠죠. 이제 신고가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적이 중요하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현대차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총이 한 130조 가량 됩니다. 현대차가 한 60조 살짝 넘었어요. 50조도 안 되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두 개 다 합쳐도요, 지금 겨우 100조 정도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30조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이번 1분기에 아마 이익이요, 한 6천억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한 3조 정도.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비교하면 현대차 한 분기 정도 영업이익 수준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1년 그 영업이익인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LG 에너지 솔루션은 높게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도 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그 셀 업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기차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이쪽 관련해서 이쪽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좋아지는 건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대차를 마냥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빠르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는 가솔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솔린 차보다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현대차가 아주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3년 후에 글로벌 1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서 굉장한 또 프리미엄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가지고도 현대차는 조금 더 아까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렸죠.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기면서 아주 힘있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 애들이 꾸준히 이렇게 매일 1, 20만 주씩 이렇게 매수 우회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따라가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팔지 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자동차 쪽이 지금 이렇게 시장은 전체가 재미가 없는데 붙이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업종들 부품주들 이렇게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 본다고 그러면 화신 같은 경우도 부품주인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 최근에. 여기가 이제 그 자동차 샤시 뼈대죠. 이쪽 관련인데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제 화신이 많이 이제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 2배 올랐어요. 8,000원에서 15,000원. 그래서 현대차보다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더 야무지게 오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코 플라스틱이라고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이 종목을 많이 매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이 회사가 뭐냐고 그러면요. 범퍼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 이제 범퍼 경량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받는 건데요. 범퍼 무게가 상당하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지금 자동차 경량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 같은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근데 예전에는요. 실적이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매매를 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길래 지금 이렇게 봤더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2022년만 해도 한 385억 이익이 났습니다. 그 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좋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도 한 30만 주 이렇게 사줬습니다. 많이 살 때는 5월 1일 날 70만 주도 샀네요. 그래서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아마 지금 전기차 시대로 접어가면서 에코플라스틱이 조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아까 화신하고 비슷하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OEM 업체죠. 이것저것 이제 그 완성차 업체한테서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또 완성차 이쪽들이 상당히 강하다. 시장은 그동안에 좀 쉬고 있었지만 이런 종목들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고르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현대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샀던 분들이 거의 한 1년 넘게 이렇게 물렸다가 이제 한 5% 정도 수익이 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금년에도 이렇게 좋지만은 앞으로 훨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현대차가 많이 그 좋아질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품주랑 이렇게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부품주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 눈에 띄는 종목들은 벌써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완성차, 현대차나 기아가 좀 덜 오르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눈여겨 좀 보시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눈에 띄는 건 임플란트 기업들이요. 덴티움, 레이, 덴티스티어 이 그래프들이 다들 좋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6% 정도 올라줬습니다. 근데 덴티움은 제가 아주 초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 신고가 날 때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을 이렇게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중국에서 매출이 한 50%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더구나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는 이제 아주 초기 국면이다. 이제 그 국민 소득들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임플란트 쪽에 조금 관심을 갖는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덴티움이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정은 이렇게 받되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야무지게 받아주고 간다고 그러면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덴티움이 이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근 한 달 이렇게 횡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상으로는 다시 또 매수해도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오늘 한 6.3% 올라줬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지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다시 곽광을 받는 거 아닌가.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는 안전한 이런 종목 위주로 조금 매수세가 좀 몰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에는요. 전체 시장이 오늘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이걸 사십시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어떤 시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그러면 배터리 소재주나 셀 이쪽이 지금까지 시장을 근 1년간 굉장히 그 강하게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쪽이 지금 완전히 꺾였습니다. 에코프로나 오늘 에코프로 BM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프로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쌍봉 모양 정확하게 이렇게 매도 신호를 보이면서 오늘 5% 이렇게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그 주도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꺾이면서 그렇다고 이게 이제 죽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조정을 받고 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큰 그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쉬고 있을 때 차기 주도주로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엔터 관련해서 하이브 이쪽은 우리 경기나 수출하고는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것 같다. 이래서 하이브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제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 산업도 최근에 우리 수출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 산업체 중에서 현대로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 후에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빠지지는 않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근 한 달 가까이 지금 횡보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땐 이런 때가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로템은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없어요. 앞에 고점에서 이제 이게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뚫고 가다가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 받을 때가 저는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이제 K2 전차 이쪽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호재가 나올 만한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앞으로 좀 재미 좀 볼 수 있는 주식 같다. 한 1, 2년 동안은 꾸준히 호재가 이어질 수도 있는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근 한 달간 받았기 때문에요. 가격으로는 부담이 없다. 요 매물대를 지금 훌쩍 뛰어넘어서 요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기 국면 같아요. 방산 쪽은요. 그래서 방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할 만한 종목인데요. CS 윈드를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풍력 이쪽은 배터리 소재 전기차 쪽하고는 달리 풍력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죠. CS 윈드 오늘 그 실적 발표한 것 아마 보셨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적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작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요. 주가는 오늘 마이너스 4.7%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배터리 소재주 이쪽도 이제 같이 이렇게 환경 관련주라고 이렇게 묶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재생에너지 쪽도 같이 흐름을 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CS 윈드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요 추세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추세선 바닥에서는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요 추세 바닥에서는 단기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들어가도 지금 가격이 들어갈 만한 가격이지만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이 추세 바닥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실적 오늘 나왔듯이 금년 실적이 작년 실적 대비했을 때 한 두세 배 정도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해외에 그 투자해 놓은 것들이 금년에는 이제 좀 가시화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CS윈도 추천드리는데요. 사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많이 빠져준 것이 오히려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근 한 달여 동안 제가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오늘 내용이 조금 아쉽다고 그러면 예전 제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장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래프라든가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계좌에 현금을 조금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이 혹시라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계좌에 현금을 좀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강세장, 상승장을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갑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역으로 빠지는 장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싶어가지고 매도를 보류를 하고 그냥 계좌를 방치해 놓는다든가 이런 거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팔아서 현금을 좀 만드는, 그래서 그 시장을 이렇게 보되 계좌를 정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그 태도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